그 정말 기초 튼튼, 오케이? 천천히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오케이? 근데 대머리는 못한다. 그럼 쌤은 못 하시겠네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여기서 후딱후딱 끝나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다 끝나면 3시간 아니야, 금방 끝나. 2시간 끝나는 금방 끝낼게요. 40분. 하나만 더 할게 하고 3시간. 아니야, 거의 됐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요. 자, 끝? 와, 끝. 너 어디서 없는 소리 타놨어, 이 새끼. 존나 신기한 새끼.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접선의 방정식은 마리의 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있어. 해봤자 접선의 방정식을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거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생각해봐도 될까요? 되겠니? 접한다는 해석을 조금 한 번씩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긴 이야기할 건데, 접한다는 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오케이? 접한다가 뭐니? 접하는 그건 가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진짜. 오, 이거 뭐야? 와. 그건 지나가는 것도 되잖아. 와. 맞죠? 약간 어떤 느낌은 접한다라고 그냥 제가 삐졌다. 그 어떤 느낌은 가만히 있다가. 성찬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잘 모르는데. 생각이었습니다. 만나는 걸 맡기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긴 한데, 저희가 만나는 케이스에서 이런 거거든요. 약간 그 순간의 값이 있을 거야. 만나는 이 순간의 위치를 봤을 때 약간 우리가 접한다는 개념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X가 A라는 기점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뭐 원방으로 그려놨지만 대충 그래프 개형이라 생각할게. 그러면 원이라고 하는 게 저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의 순간 변화의 순간 같아지게 되고, 이제 한 점에서 만나가는 케이스를 우리는 좀 접한다라고 좀 이제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대충 그런 뉘앙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건 접하는 게 아니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이건 접하지 않는다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뭐란다? 접선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접선이라는 거는 접하는 뭐 곡선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접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직선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럼 봐봐.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뭐냐? 얘가 뭐게? 선. 아유, 직선. 아유. 활성. 그렇죠. 할선이라죠. 발선. 할선이라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라고 해요. 여드름 그만 짜고 이 새끼야. 와. 피부 까면서 짜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자 관점은 이거예요. 접선은 접하는 직선이에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부터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대머리 독수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렇지. 그럼 봐봐.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직선은, 우리는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기울기, 또, 좌표.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접선을 계산하는 제일 기초가 이 기울기와 좌표를 구해서요. 그걸 위해서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는 게 간단하게 선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분으로 어떻게 구할까라는 생각이잖아. 여기까지 없지 않지? 근데 미분으로 구하는 거는 정말 단순해요. 해봤자 나는 여기 있는 점, 어떤 fx라고 되는 거 있을 건데, 거기 위에 있는 점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이거잖아요. 이 점에서의 뭐다? 순간 변화율이 뭐한다?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동일시하게 이야기된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는 구해진 거죠. 기울기가 f' 뭐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위치의 좌표가 a, fa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죠. 함수 y는 fx 위에죠. a, fa에서 오케이?
거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낸다 y는 F 프라임 A 묶어 X.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건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봤자 뒤에 가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해석을 잘 못해요. 그냥 중심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좀 한 번씩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어떤 얘기가 살짝 있냐면요. 종종 문제를 푼다는 얘기에서 해봤자 문제에서 이야기되는 얘기인데 문제를 풀 때 이 정도는 암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x는 t에서 접선의 x 절편을 물어보는 경우가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접선에서 y 절편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y 절편을 뭔가 ht, x 절편을 gt라고 종종 명시를 하고요. 그걸로 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계산하고 싶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해봤자 간단하잖아. 이 직선에서 해봤자 이게 t로 다 바뀌면 되는 거지, a가?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충분히 따라올 만할 거야. 현존화 여기까지 되지? 그래서 바꾸는 형태가 될 건데 거기서 이제 나는 뭘 하고 싶은 거야? 잠시만 이거 위치를 좀 바꿀게. 아이씨, 계산하게 다 바꿀게. t로 바꾸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덜 헷갈릴 것 같아. t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t라고 하는 점을 세팅을 해놓고요. 그 점에서부터 x절편일 때 뭐가 0이 되어야 돼? Y. 그렇지. y가 0일 때잖아. 얘가 0일 때 그때 여기는 얘가 gt라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나누기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뭔가 f't분의 f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더하기 t 형태가 만들어지는 애가 분명히 gt로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외우진 않았지만 외우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쇼컷을 할 때는 빨리빨리 풀어나가는 과정 할 때 이런 거 다 암기해놓은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면 HT는 어떻게 나올게요? 특히 얘는 외워져요. HT 같은 경우는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t에 f't 더하기 ft 이렇게 정리가 돼서 외우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관점에서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 t점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기 절편, 대충 이런 절편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지 아까? g t, 0이라는 걸 아시고 이게 0, ft라는 것까지는 영어들이 ICT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된 것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해 상관없어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기울기로 표현하는 법이 있거든. 얘는 지금 나는 수식으로 전개해서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울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울기에 대한 그래프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해석 어디 간다 치면 이렇게 봐도 충분하게 이야기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니? 이게 뭐냐면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맞니? 요 점에서의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시된다면 접한다는 해석 어떻게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충분히 현준아까지 이해됐어? 쓸 거야. 암기해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암기라보다는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어. 이거 정리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문제되진 않을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 봐봐. 얘가 넘어가서요. 얘가 나눠주고 얘가 여기 다시 들어오면 이게 딱 형태 만들어진 거 보일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형태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기억을 해놔야 돼. t 빼기 0에서 ft 빼기 ht 얘가 f't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딱 너네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다 치잖아. 이 ht가 어떻게 말하면 나는 절편의 좌표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식이 나와 있어요. 진짜 대놓고. 그럼 이게 절편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식을 정리하는 과정을 좀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접선의 방정식은 약간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봤자 지금 현재 이 접방에서 나오게 되는 해봤자 이 생각하세요. 접선의 방정식은요. 지금 이 과정에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딱 하나 있잖아. 해봤자 그냥 직선 세워서 그냥 정리해서 그냥 계산하는 그냥 그저 그런 계산이야. 맞지? 그럼 여기 뭐야? 접선의 방정식은 이게 말은 단원을 취급하지만 말은 한 단원을 취급해서 뭐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뭐밖에 안 된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일 수단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어렵다 쉽다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치를 쓸 줄 안다 모른다 차이밖에 무슨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진짜로 도구예요. 이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이야. 이거 할 줄 안다고 잘난 척하면 대쪽해져요. 아시겠지? 접선 방정식은 그냥 접하는 경우를 구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럼 이제 봐봐. 도구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고교 과정에서는 3가지 배울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수투에서 배우는 거는 도구가 3가지 있어요. 뭐야? 나와.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도구를 사용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도구를 3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과정을 쓸 때 많이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짜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 해봤던 이야기거든요. 그냥 천천히 적을게요.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왜냐면요, y는 fx 위에서 x가 t라고 하는가, fx라는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점 x는 t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해봤자 알 거예요. 이건 너무 모르지 않잖아. 금방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걸 침 흘리고 쳐다보고 있는 성찬이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이게 y는 fx가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기울기가 뭐 대충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경우 문제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어떤 접선 방정식이 있는데 기울기가 2가 되는 접선 방식을 구해서 그 갖고 뭔가 찾아야 되는 경우가 나올 거면 3차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거든요. 기울기가 2가 되는 걸 찾아갖고 그 기울기 2가 꺼갖고 여기서 만나는 교점 찾고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거 구해 과정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이야기하실 때 하는 기초적인 이야기 생각을 해주겠고요. 그러면 이제 해봤자 이거잖아. 기울기가 m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f't라고 되는 애가 있을 겁니다. 얘가 뭐가 되는? m이 되는 어떤 t1에 대해서, 맞지? t1이라는 게 아마 구해질 거예요. 물론 t2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식을 다시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걸 우리는 뭔다? 두 번째로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봐봐.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야. 이게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맞니? 두 번째 생각해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m이 되도록 하는 뭐가 구해야 돼? 그 t를 구하셔서요. 그 t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맞니? 그러면 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을 구한다는 관점은 뭐다? 딱 하나밖에 없지.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접선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세 번째가 아마 이게 나올 거예요. 아이들이 멍청한 짓을 하는 정말 많은 케이스. 그렇지? 세 번째가 이거죠.
fx가 있고요. fx의 밖의점 뭐 a, b에 대해서 이제 fx 바깥에 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a, b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지나는 이걸 애들이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인데 구하는 건 여러 가지 방식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참수가 이렇게 있다 생각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었다 잡을까요?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 내용은요, 그 도함수의 그래프 그린 것 좀 이해가 되셔야 내가 접선의 개수를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설명하지 못해요. 못하긴 하지만 대충 받아들여줘. 암기 다 해라. 암기해? 대화를 쪼개지거나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몰랐다고 해서 대화를 쪼개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 그게 어렵지 않지?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t의 값을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t를 이렇게 하나씩 둘 겁니다. 여기가 처음에 t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t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봐봐. t를 잡았다면 그 t에 대한 접선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t가 한 이쯤 이동했더니 한 여기쯤 왔어. 하고 살짝 한 여기쯤 왔더니 이렇게 해서 얘를 지나가. 그리고 여기쯤 갔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어떤 값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를 지나가게 되는 값이 하나 있을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방정식이라는 관점으로 계산할 겁니다. 임의의 t에 대해서 y가 t, x t, 플러스 ft라고 하는 접점의 좌표를 모르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접점을 세우시고요. 맞니? 그 접점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 치면 얘는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요. 맞니? y 어떤 t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맞니?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나는 뭘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a, b를 지난다는 말은 넣었을 때 식이 성립된다는 말이랑 마찬가지네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했다는 얘기야. 현준아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맞지? 이렇게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요거를 만족하게 되는 t 값이 있을 거잖아. 그 t가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기에 뭐였나? 접점의 좌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게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점 바깥에 있는 점에서부터 얘를 구하는 과정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도 구하는 과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아이 새끼가. 이게 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접점의 좌표와 a, b 사이의 기울기가 뭐와 같다? f' t와 같다. 아까랑 똑같은 기하적인 해석이야.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까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제 자 여기서 네 번째가 있어. 여기까지가 문제. 접선의 방정식만 관련된 문제야. 그래서 그거 구하는 과정. 그래서 네 번째가 도함수 활용이 있어. 너네가 도함수 활용을 배우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볼, 위볼은 제가 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정도만 생각을 해놔. 나중에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증명을 다 해줘야 되는 거라서 좀 길거든요. 도함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함수 활용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접선의 개수라는 관점이 나와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제부터 해석이 이런 거야. 어떤 점이 바깥에 있는 점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아이로 접선을 그었을 때 몇 개의 접선이 그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몇 개 정도 그려질 것 같아요? 3개 그려져요. 저 같으면 하나 맞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시면 좋겠는 게 뭐냐면 접선의 개수에 대한 관점을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래프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계도 함수랑 같이 설명해서 미적에서 설명을 드리는 편이긴 하지만 지금 미리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기억만 해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접선의 개수를 내가 구하는 과정을 일단은 지금은 저희가 수식이라는 관점으로, 왜냐면 수식은 정확한 관점에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현준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할 거면 간단합니다. 진짜 이거예요. 정말 쉬워요. 이게 끝이. 네. 이게 끝입니다. 이거의 저의 실근의 개수가, 맞니? 실근의 개수가 뭐다? 끄어질 수 있는 접선의 개수랑 동일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 무조건 동일시된다라고는 보장하지 못해요. 굴곡이 3개, 지금 여기서 굴곡이 몇 번 생겼지? 1번, 2번, 3번 꺾였죠, 지금. 맞지? 굴곡이 4번 이상 꺾이는 케이스 안에서는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방정식에 계산해 4차 함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오케이? 근데 내가 여기서 접선을 계산을 해보고 싶었어. 접선을 계산하면요. 여기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저기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내가 방정식으로, 이게 똑같이 방정식으로 계산하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는 점 하나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있는 점에서 몇 개? 4개의 점이 나올 거예요. 계산으로 4개의 점이 나온 형태를 가지지만, 맞니? 접선의 개수로 치면 몇 개가 나와? 3개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굴곡이 어떻게 2개 이상과 3개 이상으로 꺾이는 형태부터는 어떻게 한다?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접선이 같아질 수 있다는 관점을 시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직 수능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아직은. 근데 혹시 몰라요. 갑자기 던져주면은 멘탈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설 문제에 대해서는 종종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접선에 대해서 요 이야기는 사실은 그래프 기억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그때여서 내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고 질문하시면 그대로 맞춰서 바로바로 그냥 계산하고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프 그리는 걸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아니 왠지 자, 접선의 방정식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건 조금 솔직히 도함수 활용 파트라서 조금 너무 딥하지 않는가 싶긴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면요. 그런 건 있어. 요거 하나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일단은 나중에 뒤에 가서 증명할 건데, 뭐가 있냐면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해서 우리가 하는 그 변곡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배웠을 거야. 안 배웠니? 현준아, 넌 배웠어. 그래. 배웠을 건데, 이게 아래로 볼록 형태, 위로 볼록 형태, 약간 이렇게 된 형태로 막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한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는 진짜 생각해요. 스무스하고 라운디하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볼록으로 가다가 갑자기 위로 볼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돼야 그래프가 좀 깔끔하게 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있어. 이 아래로 볼록에서부터 접선을 껐다고 치잖아? 관점 해석을 나중에 증명하긴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면요. 아래로 볼록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 내가 이거를 맨날 찾나하는 게 너무 귀찮아.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해서 봐봐.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했을 때 저기 노란 색깔 부분에서 만들어진 접선은요. 맞니? 노란 색깔 범위 안에서 맞니? 여기까지 됐지? 그 범위 안에서 저 노란 색깔 함수보다 무조건 접선이 아래에 있다가 보장이 되는 형태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만들었다 치면 이제 이거야. 이렇게 했다 친다면 그때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기 있는 점을 잡았다 치면 여기 이 접선을 그으면은 무조건 초록색 볼단, 초록색깔 범위 안에서 저 접선은 초록색깔보다 무조건 위에 그려지게 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지. 저 두 개의 아이의 공통된 점 하나가 있잖아. 여기죠.
얘를 우리는 그 접선의 곡률이 변하는 점에서 변곡점이라 말하거든요. 뭐지? 무슨 얘기 있어서 그 변하는 점에서 봐봐. 이 점은 왼쪽으로 봤을 땐 아볼이고요. 오른쪽으로 봤을 때 위볼이야. 그러면 이 성질을 그대로 만족할까 생각해봐. 왼쪽으로 봤을 땐 노란 색깔보다 어떻게 있어야 되지? 접선이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을 때는 접선보다 어떻게 했나?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변곡접선이라고 말하면서 그래프가 관통 형태로 그려지게 돼. 여기가 접하게 관통되는 접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딱 저길 기점으로 갈라져서 접선은 저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면 얘는 그 사이를 관통한 접선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명 말하는 변곡접선이라고 일명 말하는 부분인데 얘를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 잡아. 얘를 가지고 이 변곡접선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게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 자, 콩나물 하나만 그려봐야 되니? 이렇게 된 애가 있어요. 자, 진짜 단순한 생각이야. x는 한없이 여기서 커져 나가고 있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나가고 있어. 오케이, 어느 하나의 값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약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야.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고 있는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근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이 평면 전체를 기반으로요. 이 콩나물에 접선을 그어서 만드실 수 있는 접선의 개수에 대한 관점을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충분히 여기까지 됐어요? 28, 왜 이해를 못해요? 들었어요. 와. 저기가 중간에 자, 봐. 이 평면 전체에 있는 점을 대상으로, 네. 언니, 저 흰 색깔 선에다가 네. 접선을 그어 볼 거야. 그때 그을 수 있는 개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맞니? 생각해봐. 자, 근데 생각해봐. 여기서 접선 그을 수 있을 것 같니? 너네가 봤을 때? 못 그어요. 이거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아시겠지? 여기 증명이 다 가능하긴 해. 증명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 증명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잘 봐. 여기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야기했지. 지금 잘 생각해봐. 잘 봐. 이 접선보다 아래에 있는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일로 끌 수 있는 뭐가 있다? 접선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노란 색깔에 올리는 순간 만들어질 거예요. 하나. 맞니? 그 하나가 정확하게 노란색 선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점에 따지면 해봤자 이 사이면 무조건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건 자명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에서는 한 개가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 있는 점을 잡더라 치더라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준아, 여기까지 이해됐냐? 받아들여?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일로 접선 만들 수 있으면 못 만들어. 뭐 만드는 거야? 이거 접선이 아니야. 관통되는 점이야. 이건 경계에서 잘린 점이잖아. 어렵지 않지? 그러면 있잖아. 이 점들 있잖아. 내가 이쪽에서 지금 점을 옮기고 있잖아. 언제 여기 점에서 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노란색 위에 있어. 그렇지. 요거 점을 기반으로 여기 쪽에 있을 때. 맞지? 맞지? 요쪽 기반에 있을 때. 아니?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뉘앙스가 느껴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하게 이야기 됐을까? 현준아,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봐봐. 그럼 이제 여기는 몇 개 만들어질까? 그렇지, 당연히 두 개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요거를 기반으로 이야기할 거야. 충분히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볼까? 우리 나중에 되면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 요거 하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까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나쁘지 않죠? 네. 뭐야? 내가 지금 뭘 시사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시사하고 싶은 거는 그렇죠. 정근선에 대한 시사를 하고 싶어요. 잘 봐. 여기 있는 점을 생각해봐. 여기 있는 점은요. 이쪽으로 끊어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접선을 만들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거는 이야기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가 이 직선이 여기에 가까워지고 얘도 여기 가까워지잖아요. 맞니? 그러면 얘네가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는 분명히 관통되는 케이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똑같은 얘기 생각해봐.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 접선이 만들어지겠냐? 여기서 접선이 만들어지겠냐? 아무래도 위일까? 오른쪽에서 만들어져요? 맞지?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일로는 못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점이 있잖아. 점근선을 기반으로 같은 위치선상에 있다고 치면 봐봐. 노란 색깔의 기준이 이거잖아. 노란 색깔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아니, 이 점하고 이 그래프가 같은 위치선상에 있잖아. 점근선 기준으로 같이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접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반대로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같은 점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점근선의 기준으로 판단할 거 아니야. 이 기준으로는 얘네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이 때문에 만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이거겠지. 생각해봐. 여기 몇 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점근선. 여기서는 무조건 같은 방향에 있으니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저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여기서는 0개 만들어질 거야. 그럼 하나 물어보자. 여기 있는 점은 몇 개 만들어지니? 0개죠? 왜냐면 점근선이 위에 있으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꺼졌다 치면은 1로는 안 되고 이쪽으로 돼서 똑같이 1개가 만들어지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요거 두 개 정도는 그래프적인 상식으로 기억하시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3차 함수 정도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기하적인 관점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냐면 이거를 이 꼭다리 있지. 이 꼭다리를 떼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대신 저 꼭다리가 두 개 있는 게 보이니?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된 노란색 꼭다리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된 초록색 꼭다리 두 개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계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기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개수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좀 생각해 보자. 자, 노란 색깔 기점을 생각해 봐봐. 난 여기서부터 이 구역에서 노란 색깔로 끌 수 있는 접선의 개수 몇 개 만들어지겠어요? 아니, 맞아요. 노란 색깔. 노란 색깔만. 노란 색깔, 여기 부분만. 그 부분은 여기잖아요. 지금 요 그래프 봤을 때, 여기 경계선 접선을 봤을 때 여기가 두 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맞니? 그래서 여기가 노란 색깔로 봤을 때, 노란색 쪽으로 그을 수 있는 게 두 개 그려지는 거예요. 한쪽 끝에, 두 개 끝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충분히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 선에서 몇 개 만들어질까요? 노란색 두 개, 두 개. 여기서 이쪽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 주황 색깔 쪽에서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얘도 두 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하게 이해가 됐을 거야? 자, 여기서 노란 색깔 몇 개 만들어져요? 그렇지, 0개 만들어질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곡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 몇 개 만들어지죠? 1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 부분만 주사면 반대편은 똑같이 이해가 될 거라 내가 더 이상 표현하지 않을 거야. 여기 부분이 노란 색깔에서 그을 수 있는 개수에다가 내가 뭘 추가할 거다? 이제 초록 색깔 개수만 추가를 좀 해볼게요. 잘 봐. 여기서 초록 색깔 개수 몇 개 만들어져요? 이쪽 꺼지는 거 하나 만들어지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개 만드니까 이 선 위에서. 이 선에서 무조건 1개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렇게 꺼지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몇 개일까요? 여기서 1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은 지금 노란 색깔에서 꺼진 이거 하나가 겹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몇 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3, 곡선 위에 있는 점, 여기에 몇 개 있다? 여기가 2개, 여기 위에 2개, 여기 있는 거 2개. 맞니? 그냥 여기 1개. 그냥 반대로 여기가 1개,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기초적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건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어디 저 가다면 있을걸?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딘가에 가다 보면 나올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안 나오나 봐요. 그런가 봐요. 뉴턴인가 보죠. 접선의 개수가 없어요. 잘못 뽑았다. 이제 할 거 아니야. 있어. 그래, 있네. 저기 보면 있잖아. 3번에 영역별로 접선의 개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 77쪽에. 근데 왜 4참수밖에 없냐? 화딱지나게. 3참수는 없어요? 이 새끼 뭔가 이상해. 나 3참수 해놨더니 이 새끼는 4참수밖에 없네? 하여튼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판단해보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시겠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참수도 맞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하는 게. 그냥 몇 개만 살짝 볼게요. 여기다 생각을 했을 때 봐봐, 변곡이 여기서 여기 두 개가 변곡일 거예요. 여기서 변곡이 만들어질 거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면 저기다 주황색 선 두 개 한번 꺼놓고 얘기할 건데 되게 단순한 얘기야. 여기다 변곡지선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조금 진짜 이건 몰랐지. 진짜 좀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점에서 이렇게 하나 끊어지고 이렇게 하나 끊어지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왜 저기 0이로 적혀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대충 그런 느낌. 인터넷 찾아보세요, 차라리. 아시겠죠? 해서 놀래라. 당황스럽게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아마 나도 이건 몰랐지. 얘네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들려요. 하여튼 그런 느낌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렵지는 않죠? 이건 몰랐어.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게 얘기될 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거의 충분하게 이야기가 다 설명이 돼 있을 거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문제되지 않을 거고, 보면은 그 72쪽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충분하게 이야기 되는데, 저희가 하나 봤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거의 다 있어. 진짜 정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졸업도 거의 다 했는데 맞죠. 다 까야지, 이제. 이제 저렇게 하는 애도 나와야 되고 이제 장례식 준비해야 되고. 그건 안 되지. 내가 못했는데, 이 새끼들이. 어딜 지금 넘볼 거 넘보고 있어. 장례식 먼저 싶어. 가는 것도 순서가 있지, 이 새끼들이. 매너가 없네. 저게 공통접선입니다. 넌 먼저 가도 돼. 지금 공통접선이라는 얘기인데, 이 공통접선이라는 말 자체가, 공통접선이라고 말을 하면 좀 애들이 많이 어려워요. 이게 좀, 말에 숨김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지는가, 이거랑 그 다음에 그냥 한 점이 아닌 상태에서도 충분하게 공통접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야기라, 무슨 점이면 fx가 하나 있고요, gx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x는 a라고 하는 여기 부분 안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이런 거거든요. 증명은 쉬워요. A에서의 fx의 접선 방식을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G에서의 접선 방식을 계산하셨을 때 그 두 개가 서로 정말로 일치하게 같아져야 한다는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그걸 계산하시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나온 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FA라는 애와 GA의 함수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동일시 되신 형태를 가지면서 동시에 미분 계수가 동일하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는 해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으로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이게 공통접선을 가지긴 하는데 접선이 하나 그어져서요. 꼭 그 한 점에서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파, 베타, F, G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시면 약간 이런 이야기예요. F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생각하시면 F'의 알파에 X-알파에 더하기 F의 알파 이렇게 되는 뭐다? F에 대한 X는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Y는 G'의 베타예요. X-베타에 더하기 G베타 형태로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접선이 서로 가까이 되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 가까이 되려면 전제가 일단 뭐부터 같아야 돼? 얘부터 같아야 돼요. 기울기부터 서로 같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전개시켜져 있는 이게 전개시켜서 만들어지는 상수항 있죠? 그것도 마저 같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조금만 식을 정리할게. 보시면은 여기는 얘를 정리가 상관없고 얘를 정리 상관없는데 얘가 해봤자 얘랑 똑같아요. G' 베타라고 이야기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분명히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해서 G'의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G 베타에서 마이너스 F의 알파라고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래서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드실 건데 얘가 이거랑 같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공통접선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문제 풀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갑자기 형찬이 머릿속에서 흘러가잖아. 미친 씨발 이걸 어떻게 외워? 물음표 한 100만 배울 수 있어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는 이해하는 거예요. 맞지?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F 알파 기울기. 얘는. 기울기. 얘는. 기울기. 얘는 뭔데요? 기울기. 그게 뭔데요? 저 베타 알파 저쪽 뭐 어쩌고 기울기. 소정의 기울기. 맞죠? 여기에 뭐다? 순간별 접선의 기울기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이전과 이전 사이 뭐다? 그 평균 변화를 맞지?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세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충분하게 엄마 여기까지는 이야기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아마 책에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아마 공통 접선 밑에 나와 있는 거라서 요거는 다 같이들 설명하는 거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충분하게 이야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어요. 공통 접선을 가졌으니까 이거 갖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봐야 되잖아요. 나 어디까지 했더라? 뭘 했지? 공통접선 이제 딱 끝나고 그래. 아까 공통접선 이야기할 때 이런 게 하나 들어갔었거든요. 이런 얘기 들어갔잖아. 이게 필연적인 사고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은, 아까 fx가 일단은 다항함수라는 걸 좀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fx 다함수고, 그 다음에 gx. 해봤자 gx 어떤 다항함수 형태가 되는 형태가 이야기 될 거예요. 해봤자 그렇지 않지? 근데 우리가 공통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오케이? fa라고 하는 값은 ga와 같다는 해석을 아마 문제를 하나 풀었을 거고요. 똑같은 해석을 좀 본다면 f를 어떻게 미분해서 a를 넣는 값이 g를 미분해서 a를 넣는 값이랑 같다라고 일명 배워져 있을 겁니다. 언니 근데 이거를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hx를 fx 빼기 gx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의 차라는 관점을 해석을 하신다면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에다가 a를 넣는 값은 뭐가 돼? 0이 된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똑같이 이제 h'에 대해서 a가 0이 되는 이런 케이스로 좀 계산이 정리가 될 거예요. 되시겠니?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함수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ha가 0이고 얘기해보죠. fa가 다음 함수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fa가 0이고 f'a가 0이 된다고 한다면 언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fx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대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해됐어?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이쪽에서 1로 가는 거랑 이쪽에서 1로 가는 거 두 가지를 보일 거예요. 첫 번째부터 보이는 건 이렇게 보일게요. 이거는 쉽거든요. fx가 x-a를 a 제곱의 인수로 가진단 말은 fx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fx는 x-a의 제곱의 qx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는 문제되는 거 없죠. 충분히 따라만 했지. 그렇지. 따라왔다 치면 생각해봐. 여기다가 fa 넣으면 몇이야? 그냥 0이야. 이미 성립을 하나 했지? 확인은 끝났지? 그럼 두 번째 보자. fx를 미분했습니다. fx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긴 qx,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x-a의 제곱에 q'x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다가 a를 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0이 만들어서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는 이제 1로 가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보여줄게. 언니, fx라고 하는 애가 a를 넣었을 때 0, f'a를 넣었을 때 0인 걸 내가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할 거면요. fx는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어떻게 x-a의 제곱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눴으면 분명히 몫이 뭔가 qx가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남아?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있죠. 봐봐. 난 이 두 개가 상대편 됐잖아. 그래서 첫 번째 f에다 a를 넣어요. fa를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 aa 플러스 b. 얘가 0이라는 해석이 하나 나오시게 될 것 같고요. 맞니? 두 번째 미분했어요. 근데 봐봐. 요거 미분하는 거는 요거 위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f'에다가 여기다 a를 넣었다 치면은 아까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뭐가 됐었지? 0이 되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남아? 그렇지. a가 나와. 그러니까 뭐야? a가 0이고 뭐가 또 0이 되죠? b가 0이 되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해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수정리가 나오죠. 또. 인수정리 파트 2입니다. 여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똑같은 또 레파토리가 나와요, 이제. f의 1은 0, f의 2는 0, 그 다음에 f'에 1 넣었을 때 값이 몇이야?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 fx 3차 함수라는 건 대충 느낌 잡혔죠? 네. 얘하고 얘를 보아하니. 맞니? 얘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가? 아하. 그렇지. 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함수를 세울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또 이제 재미난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1 나왔을 때 0,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되죠.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 2는 오케이 2는 2 프라임 쳐. f 프라임 1의 값은 0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케이. x-1의 제곱에 x-2의 플러스 2 이렇게 된 형태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느꼈고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hx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얘를 fx 빼기 2라 잡았다 치면은 h에다가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0, 그 다음에 h에다가 2 넣었을 때 0으로 형태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h를 미분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f'x가 나올 건데 h'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이 정확하게 0의 형태가 밑에가 보장돼서요. hx라고 하는 애가 위에 있는 결과에서 요걸 인수로 가지게 될 거니까 플러스 2만 넘겨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형태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플러스 맞죠? 대충 뭐였어 나왔죠 어떻게? 5x 마이너스 3 몰라. 뭐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요렇게 계산할래? 요렇게 계산할래? 차이밖에 없거든요. 저는 처음에 원래 이 생각 없었어요. 1번에 있었는데 2번도 해볼게요. 어렵지 않지? 1번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 두 개를 세우고 싶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x-1의 제곱에 x-p의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우셔서요. 거기다가 2 넣었을 때 7 나온다로 계산이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랑 똑같은 계산이야. 요거 하나 0 되는 값이 뭐가 있어. 근데 그걸 몰라서 그냥 p라고 준 거야. 근데 여기다 2 넣었을 때 7 나오는 값이 있어서 정리한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서 여기까지 됐지?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하고 싶다고 친다면 fx를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 너네가 x-를 x-2 하고 더하기 하나 모르니까 x-p를 잡고 플러스 여기 뭐라 잡겠냐? 기울기가 5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요. 얘를 미분해서 1 넣었을 때 값이 유지된다. 여기 있는 대로 계산하시면 아마 여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라임이 추가되면 내용이 좀 더 이상한 내용들이 추가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진짜 마지막. 진짜 하나만. 이제 너무 무겁죠. 진짜 한세이만 야 기호 1번이 찍어. 멈춰는 거 지우. 핸드폰으로 찍어 아, 저 구시대 내가 제 그냥 빼고 와가지고 내가 네 핸드폰 그냥 저기 버리고 왔어 어떻게 뭐가 하나 있냐면요. 요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누나, 봐봐. 이제 우리 대가리의 마인드 차이. 아시겠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머리 튼튼. 오케이. 대독을 위한 강의야. 봐봐. 자, x 세제곱에 플러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거야. 맞니? 그래서 저기 있는 뭐라 해보자.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방정식을 계산하고 싶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3차 함수를 구하고 싶다 생각해서 이렇게 되는 3차 함수를 만들고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어떻게 세우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좀 나눠서 생각하는 방법이야. 어떤 느낌은 이런 거야. 얘가 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는 거야. 여기가 이런 거 이해되겠어요? 네. 누가 대답하는 거야? 그렇지. 이 주황 색깔 그래프가 이거 3차 함수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해봤자 이 함수를 내가 x제곱이랑 가지고 나눠서 판단한다. 지금 여기 밑에가 1차식 형태잖아요. 언니 저 1차식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관통되는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애가 이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미분하고 적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는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못 그려서? X 절편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 그럼 중요하잖아. 대충 어떻게 잘 그렸겠지.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된 이야기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도함수 활용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진짜 효율적이야. 아시겠지? 네. 코선뷰 있잖아, 코선뷰. 로레 정리부터 천천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로레 정리는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깔끔하게 암기하세요. 알겠지? 최정이 뭐라고? 그래. 자, 볼게. 첫 번째입니다. 뭐지? 그렇지. 항상
좋아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리를 확인하실 때는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함수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하고 싶어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면요, 그 함수가 좀 이상적인 함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해서 쓰는 이상적인 함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완벽하게 연속이 보장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지? 그렇지, 열린 구간 A, B에서 fx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아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겠죠?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로레 정리학원 개념 자체가 아마 이렇게 하나 들으실 거예요. f의 a의 값하고 f의 b의 값. 그러니까 경계의 끝값이 서로 동일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일 거예요. 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fx는 열린 구간 A, B에서 F'X가 뭐가 되는? C가 0이 되는. C가 적어도 하나 있다. 대충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 증명할 건데, 얘를 내가 그림으로 약간 시각화해서 그렸다 치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대충 여기가 A점 하나 잡으시고요. 여기 대충 B점을 잡으신다 생각했을 때 점 하나 잡고 점 하나 잡고 생각을 해봐. 연속함수야. 맞니? 하고 미분 가능함수야. 오케이? 그러면 연결된 상태에서 잘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어떻게든 그래프가 올라가는 형태를 가졌다 치면 언젠간 내려와서 얘를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높이 선상에 도달해야 될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찬이 같은 애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가는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지? 근데 어떤 그래프가 되든 간에 도함수,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맞지? 얘가 0이 된단 말은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생각이 들겠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너무 많듯이 하고 여기는 좀 많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올라갔다 치면 내려오는 게 있으면 그 사이에서 꺾이는 부분이 한 번쯤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노래 정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이거를 우리는 증명을 할 겁니다. 택도 없는 증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자, 첫 번째 얘기부터 할 거예요. fx가. 제일 처음에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fx가 상수함수라고 먼저 할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fx라는 애가 그냥 상수함수가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참이에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되시겠어?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fx를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들을까요? 응? 항상 참니까. 뭐라고요? 항상 참니까요. 이거 왜 참인데? 기울기가 쭉이어서 기울기가 안쪽 여기. 그럼 그걸 왜 언급하는 거예요? 저거 두당 필요 없잖아. 아닐 때가 응. 그 케이스를 구해냈는데 뭐 어떻게 계시고 그럴 건데요? 옛날에 앞에서 한번 내가 힌트를 준 적이 있어요. 그니까 상수함수를 언급한 때가 한번 있었어, 투에서. 한 번 딱 언급했어요. F 프라임 C. 네, 말고. 상수함수 언제 언급했죠? 현재 언제 언급했어? 수업 들었잖아. 맞아.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여기 아니고요. 아니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므로. 맞니? fx가 상수함수라는 걸 언급을 해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상수함수가 아니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전제가 깔려있다고 한다면 증명의 메커니즘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fx는 닫힌 구간 a, b에서 뭐가 존재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존재한다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x가 다중근 a, b에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이라는 게 각각 존재한다라는 해석을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 잘 해봐. 내가 이 다친구근 a, b에서 고민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거예요. 경계 끝에 있는 애가 xa, xb 요거 말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예요. fa가 얘가 최대값이라 생각한다면 맞니? 열린 건 A, B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최소값이 존재할 거고요. 맞니? 반대로 얘가 최대값이라 생각한다면 여기에 최대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맞니? 만약에 FA와 FB가 둘 다 최대 최소가 아니었다 친다면 열린 구간 A, B에서 뭐다? 최소값, 최대값이 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잖아요. 결론. 여기서 어떤간 fx는 그러니까 이런 레파토리를 생략을 시키거든요. 증명할 때는 해봤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어떻게 fx는 열린 구간 a, b에서 최대값 or 최소값 중 그렇지 적어도 하나를 가진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레파토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 사이에 증명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야. 현준아 이해되냐? 몇 번 다시 공부해라. 알았어. 자, 그럼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들어보죠. 가죠. 여기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은 최대 최소.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겠어요. 요거 하나만 좀 이게 다루도록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이야기라고 했으면 생각해봐. 이런 거예요. fx가 x는 a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고 맞니? fx가 x는 a에서 최대값이나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는 관점을 해석을 해주겠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이에요. 맞니? 그렇게 하다 한다면 우리는 f'a라고 하는 값이 0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조정리라고 일명을 하거든요. 최대최소와 미분계수의 보조정리라고 일명을 하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증명은 간단해요. x는 봐봐. fx가 x에서 최대값을 가진다고 해석을 했다고 치잖아. 그럼 우리는 뭐가 성립한다? fx라고 하는 애는 분명히 f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x는 a에서 f'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뭐다? 평균면을 써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fx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충분히 됐지? 자, 그럼 똑같이 하나만 더 적어보자. 자미분, 우미분에서 나는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자, 리미트 x가 올라갔을 때 a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서는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우미분, 자미분을 계산하는 과정이야? 그럼 생각해봐. 자, 우미분에서 이 값이 몇이야? 얘가 분명히 플러스 값이에요. 그렇지 않지? 여기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약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지. 맞지? 그럼 전반적으로 얘는 분명히 값이 어떻게 돼?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분명히 수렴한 형태를 띠릴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무슨 말이에요? 미분 가니까 두 개의 값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를 수렴할 건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자, 우리는 기호로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만 a 플러스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얘는 분명히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됐냐? 그럼 밑에 거 볼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a 마이너스잖아. 맞니?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어떻게 돼? 얘가 분명히 마이너스 값입니다. 맞냐? 근데 여기 위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하는 형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좌미분계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를 띄어야 돼. 근데 이 두 개가 어떻게 한다?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미분을 가져야 되는 거죠.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극대극소에서 얘기를 다루잖아요. 어떤 fx가 x 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한다면 분명히 이게 보장된다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이야.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충분하게 이야기된다 생각했고요. 자, 그럼 봐봐. 자, 최대값이었다고 했잖아. 그럼 최소값일 때는 이게 반대로 가겠지. 분명히 얘가 이번에 작거나 같고 얘가 또 작거나 같으니까 이게 작거나 같고 얘가 크거나 같은 형태로 돼서 해봤자 똑같이 성립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럼 이제 이야기된 거야. 잘 봐. 아직 거의 다 됐어. fx는 여기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진다 했잖아. 근데 생각해봐. 그 최대값을 가지는 게 분명히 하나는 존재한다는 게 확인됐지. 맞지? 그럼 그 점에서 프라임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fx는 최대값 or 최소값을 가지는 그 x에 대하여 f'x가 뭐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되시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 롤에 정리된 이야기예요. 닫힌 건 A, 에서 연속이고 열린 건 A, 에서 미분간하고 FA가 FB가 서로 같다고 한다면 이렇게 쓸 때 어떻게 열린 구간 A, B에서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가 되는 값이 분명히 하나는 존재해서 거기서 뭐 한다? 프라임 값이 0이 될 거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요게 롤에 정리된 제일 기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레파토리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됐어요? 네. 아니, 하나 더 있어. 이제 평가 정리해야 돼. 아 진짜. 평가 정리하면 끝나. 다 했어. 뭐라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 이 새끼들아.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증명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증명해서 한 3시간 증명하면 끝나거든요. 배울게요. 이게 그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롤의 정리라고 하는 애가 좀 불편한 애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계그 값이 동일해야지만 이게 설명이 되잖아. 그 동일해야 되는 거를 깨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일반식에서부터 특수식을 유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게 특수식에서부터 일반식을 유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노래 정리가 약간 특수식이고요. 그거를 일반식인 게 평균값 정리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일식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약간 그 느낌이야. 수원에서 친다면은 피타고라스랑 코사인 법칙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얘가 일반식인데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끝이에요. 이러면 언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 거냐? 열린 건 A, B에서 FC가 어떻게 잘 존재했어요? F'C가 뭐가 되는? B-A에서 FB -FA 이렇게 됐니? 됐지?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C가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생각하는 자체가 차이 함수에 대한 관점 생각해도 충분하게 이야기 돼요. 그러니까 증명하실 때 이런 걸 할 거거든요. 똑같이 A하고 B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치면요. 못해도 이렇게 되는 아이와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게 되는 분명히 좌표가 하나쯤은 반드시 봐봐. 여기 함수까지 같아졌잖아. 맞지?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 하나, 여기 사이에서 하나, 이게 평균 정리에서 하나가 보장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두 개가 평균 정리에서 하나 보장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뒤에 가서 그래프 그리실 때 요거 갖고 개수를 졸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때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설명하고 나중에 좀 그래프에서 좀 색다른 해석도 좀 설명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찡! 그래. 괜찮지? 그래서 얘를 보면 진짜 어떻게 증명할까 하면 뜬금없이 얘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G라는 함수를 가져올 거예요. 차이 함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냐? fx, gx를 뺀 hx라는 함수 갖고 장난을 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러니까 gx라는 애를 어떻게 잡을까 하면요. b-a에서 fb-fa에
x-a에 더하기 fa. 다시 말해서 요 점을 지나고요. 아무 점을 잡으면 돼. 요 점을 지나고 요거 기울기로 세우는 어떤 g라는 함수를 세워놓고 그 상태에서 hx라는 함수를 하나 새롭게 만들 건데 얘를 fx 빼기 gx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신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다 친다면 이런 거예요. hx라는 함수는 생각해봐.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가능하고 하고요. gx는 사실은 직선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미분가능하고 연속이고 그다음 미분가능하니까 충분히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hx 또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h에다 a를 넣어봐봐. fa야. ga란 말이야. a면 얘가 날아가서 빼기 ga가 나와서 ha가 뭐가 돼? 0이 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맞니? 자, 두 번째. h에다가 b를 넣었다 생각해봐. h에 b를 넣으면은 b 넣으면 이게 b-, b- 약분 되시고요. 여기 날아가서 b만 남아서 fb 빼기 fb가 나와서 뭐가 돼? 0이 된 형태를 가지고. 이거는 당연하게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세웠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성립이 되는 건 이야기라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럼 봐봐. hx는 내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가는 형태인데 ha, 경계 끝값을 넣은 거랑 두 개 값이 어떻게 된다? 0으로 같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봐봐. hx가 롤의 정리에 의해서 뭐가 된다? 분명히 열린 구간 a, b에서 뭐야? h'c가 뭐가 되는? c는 여기 있다고 할게. 이렇게 되는 애가 분명히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얘기될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할 형태로 보면 h'c라고 하는 애가 f'c에다가 g'인데 g를 미분하는 건 직선은 이거잖아요. 기울기. 얘가 0이 되므로 뭘 만족한다?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요 이야기인데 얘가 기하적으로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 아까 그래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차이 함수를 이미 내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이거 대충 이해가 잡았다 치면 이런 거야. 지금 이렇게 된 형태잖아요. 뭐야? 여기 사이에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일 때는 롤의 정리랑 관점을 해석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 해서 그거에 대한 해석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롤의 정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는 관점이라 생각을 하면 좋겠어. 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롤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롤의 정리를 가지고 쓰는 문제가 몇 개 있어요. 롤의 정리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그 존재성을 찾아가지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했잖아. 존재한다를 언급해줬잖아. 그러니까 존재성을 논하는 문제에서 종종 쓰게 될 거라서 나중에 그때 가서 문제 풀 때 아마 설명 한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편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편값 정리를 만족하게 되는 뭔가 C값을 구해라, 뭐 P값을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한두 번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이야기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편값 정리에서 좀 더 딥한 내용들이 몇 개 있어요.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거는 교과를 넘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 들어봐. 다음 시간에 증가 감소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네가 선행을 해봐야 돼. 진짜 다음 시간 선행이 필요하거든요. 아시겠죠? 해서 선행이 필요하니까 자. 말을 하긴 할 건 내가 설명을 다 해주긴 할 건데 한 번 듣고 오는 거랑 안 듣고 오는 거 차이가 너무 심하게 커요. 그래서 증가 감소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극대 극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몰라 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는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한번 책을 읽어보셔야 된다 생각하면 좋겠고,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되어 있는데 잠시만요.